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정치 관련, 시사 정치 관련된 유튜버들은 모두 다 유시민 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면 그 싸움은 서로 맞춰주는 그 양 진영, 유시민 작가 본인 그리고 그 싸움을 그 싸움에 광분하는 대상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둘의 경제적 활동에 국한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을 하거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아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국엔 돈이다.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라고 좀 딱 잘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 정의는 있냐 없냐? 글쎄요. 좀 슬프게도 이런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이슈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돈이죠. 뭐 인생.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돈인 것 같아요. 평화로운 돈, 정의로운 돈, 저쪽으로 안 가는 돈, 내 돈,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쉽고요. 근데 뭐 서로 돈 싸움하는 거니까 뭐 그분들끼리 싸움 잘하시기를. 제가 뭐 한마디 얻는다고 영향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돈 얘긴데 뭐 굳이 다들 열심히들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는 것도,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권력을 잡으려는 것도, 그 사람들이 부정한 권력을 싸우는 것도 결국엔 다 돈이죠.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는 모든 일련 행동들이 다 돈에 관련돼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유튜브 특성도 있죠. 조회수가 돈이 되니까 그들의 정의로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돈이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정의라고 얘기 안 하고. 물론 이제 그걸 보고 호응하는 몇십만의 사람들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정의감을 돈으로 환산해서 거기다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죠 뭐. 자,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중 일부 개정안. 읽어드리기 전에 국회의원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입법기관이니까.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니까 모든 부분에 와치독이 되어 모든 영역에 대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 당의 의원이면 뭔가 이런 걸 할 때는 특히 이제 특수 분야에 가까운 내용들은 조금 공부를 하거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오늘 내용의 결론이에요. 결론. 간단합니다. 두 개 아닌데 첫 번째 가는 음반을 냈을 때 그 음반이 해롭다고 판단이 되었을 시에는 음반 유통업자가 그 제작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통을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 좀 유해 음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검열이 사실 뭐 1994년도에 서태지와 우리 정태춘 선생님의 여러 싸움으로 이제 그런 사전 검열제라는 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반을 만드는 것들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 뜬금없는 갑자기 2026년에 말이죠. 물론 그런 기관을 만든 건 아닌데 유통업자한테 유해 음반 감시단을 만들라라는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나운싱을 하는 게 아니라 법안으로 낸다. 배경 위와 같은 조금 얼토당토 않고 지금 뭐라고 하죠? 너무 황당하니까 저게 진짜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류의 법안이 나왔을 때는 배경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큰 무리가 일어났을 때 의원들은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먼저 좀 알아본다면 배경으로는 아마 노무현 재단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래퍼 이기야? 그러니까 배경으로는
일베의 성향이 매우 무신, 뭐 아니죠, 그냥 일베죠. 일베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일베에서 활동을 하는 젊은 래퍼가, 이름도 조롱이니까 그 래퍼가 음반을 냈는데 이따위 음반을 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를 하되 그 법을 집행하는 단위를, 기관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이야기니까, 스마트한 박정희의 이야기니까 스마트한 기관을 어딘가에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스마트함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예전에 사실 뭐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예전에 뭐가 있었냐, 70년대 왜냐면 각하를 비꼬는 류의 금지곡의 그런 앨범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당시 지도자였던 박정희에 대한 사실 풍자를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밑에 있던 그 이제 딸랑이들이 이거 우리 각하가 보시기에 불쾌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노래들을 금지곡을 만듭니다. 그 금지곡 대상들을 몇 개 살펴보면, 당시에 이제 뭐 이거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왜 불러라는 송창식 선생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왜 불러 이제 요 노래는 왜 불러, 이게 경찰이 뒤에서 불렀을 때 불신검문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요런 걸로 자의 해석을 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실제로 그랬고요. 고래사냥,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게 뭐냐면 그 젊은이들이 밑도 끝도 없이 자유를 찾아 떠난다, 요것도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얼토당토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키다리 미스터 김이 있어요. 키다리 미스터 김은 이 노래가 있어요. 요건 또 왜 그랬냐, 박정희가 난쟁이 반토막만 했어요. 키가 작죠. 박정희가 작았는데 왜 굳이 큰 사람을 이야기했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각하가 기분 나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금지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이거 유명하죠. 김추자 선생님의 거짓말이야는 왜 금지곡이 됐느냐, 사회 부신풍조 조장이 됩니다. 이게 다 뻥 같다고 해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 국가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언급해드리지만, 이것은 표현의 영역도 아니었고 풍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권력이 자의적으로 풍자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곡이라고 국가기관의 힘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했던 거죠. 원시시대니까. 원시시대는 가능해요. 이런 것도 뭐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이런 원시적인 정책 근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해당 정권이 얼마나 무식했느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게 쌓이면 쌓일수록 괜찮지 않나, 역사적으로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웃기잖아요. 이런 일이 터지면 우습지 않아요. 누가 검열을 한다, 누가 통제한다 이러면 웃기잖아. 이게 스마트한 시대의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스마트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한 대통령 밑에서. 스마트한데 이런 걸 왜 스마트하게 처리 안 했을까? 위에서 이런 걸 보고 이런 거잖아요. 밑에서 개주잡을 떨어. 그런데 위에서 스마트하게 야 그런 거 하지 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으면 스마트하게 처리가 됐을 텐데, 스마트하게 넘어갔어. 이게 뭐냐, 기분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키다리 미스터 김이 싫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제가 다시 돌아와서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안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법안의 법적인 토대, 아마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법적으로. 이건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법안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법안 성립 구조가 뭐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설령 좋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미풍양속을 심하게 어기는 지금 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일단 제작사에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건 뭐 그냥 굳이 법령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제작사 대표가 빠가가 아닌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 모든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
라는 게 일단 조롱의 하나였습니다. 이 조롱거리, 이 법 자체가 조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 김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정책을 발현했을 때 얼마나 웃겨지느냐. 이회창 빠순이 발언도 저는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이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양반이었던 거죠. 빠순이 발언 같은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어허허 이게 빠순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빠순이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김현 의원의 머릿속에는, 김현 의원 나이가 저보다 한 몇 살인지? 5살 선배인가? 하여튼 저보다 선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아. 이거 문제입니다. 사람은 괜찮은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 요즘 음반을 누가 이런 음반 기획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음반이 뭔지 모르는 거야. 음반. 그러니까 음원을 어떻게 만들고 음원이 어떻게 유통되고 뭐 이걸 구구절절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즘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음원이란 무엇인가, 본인은 라디오 차 안에서 음악을 뭘로 듣는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딱 봤을 때 야 노무현 재단에서 소송을 걸었던 건이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를 할까? 대신에 나라에서 하면은 문제가 돼. 그건 기본권의 침해니까. 야 그럼 업자한테 맡겨. 업자한테 원천 봉쇄하라고 해. 여기까지만 논의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음원을 대충 만들어서 히트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 SNS로 유통을 하는 게 더 큰지, 요즘 음원은 팔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야 그 법안 그렇게 만들어서 낼 때 김현 대표 발이야. 알겠지?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무리가 크다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김현이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행위입니다. 매우 몰지각한 행위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낭비잖아, 낭비. 조롱받을 만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족같은, 이제 곡식 조 같은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자라고 법안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법안을 2번 이상 3번 이상 내면 법안에 상관없이 오체분시하자, 연금 박탈 뭐 이런 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의원이 하는 거니까요 지금. 왜? 자기 이름 알리고 싶어서. 이게 왜 자기 이름 알리고 싶어서 하나 보면 법안을 만드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이라도 이것도 눈치도 없는 게, 요 정도 해보고 시장의 반응이 안 좋으면 잽싸게 빨리 없애야지 그냥. 며칠 전에 그 박민규 의원 그 지역 화폐로 임금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 봐요. 며칠이 뭐야, 한 이틀인가 있다가 오후에 바로 싹 엎어버리잖아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눈치가 있는 거지. 박정희 시대 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음악 하시는 선배님들은 뭐에 분노했냐면 사전검열을 해? 라는 거. 실제로 법이 작동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걸 뭐 하겠다고? 하라고? 여기도 이제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터지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분노하셨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법안이 성립이 될 거 아니야? 시민의 기본권, 뭐 창작권, 뭐 여러 가지 법을 어긴다. 그렇게까지 논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그냥 곱씹어 보세요. 이걸 왜 하정하는지. 그걸 무리를 일으킨 게 있으면 사회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돼요. 음반이 나온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는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니까. 이거 자본주의다 아니다는 탈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해야지. 자본주의다라서가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함이 있어야지 그것이 범죄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하면 진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더 위에 가는 국가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경찰 국가 이상의. 예술 이런 거의 분야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매우 사회적인 정서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만드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의 사례가 돼서 그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건강한 겁니다. 그 단계에서 없애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뭘 법안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라는 이 생각. 그 받아 쓰는 기자들도 웃겨. 아니 이런 내용은
받자마자 조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자마자. 야, 김현 싫어하는 기자들 많을 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분기탱천에서 다 모여가지고 한바탕 해야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린데. 이런 거 할 시간에 그냥 차라리 할 거 없으면 부동산 관련된 뭐 해요. 그냥 그거 하면 다 칭찬 받을 거야. 아마 다 좋은 소리 들어요. 그거 해. 그냥 뭘 저도 알지도 못하는 걸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망신을 삽니까? 무슨 음악이야. 음악에 음악에 뭘 한다고. 솔직히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위하는 겁니까? 이게 노무현 재단을 한테 도움이 돼?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재단이 욕을 안 먹을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이 욕을 안 먹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일배를 막는 방법이야?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의 이 사소한 행동, 뭐 법안 냈으니까 사소하진 않지만 이 추잡스러운 행동이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 노무현을 쭉 팔아먹고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우리 노무현 파리들, 노무현으로 먹고 사는 당신 이 모든 그 그룹들에게 도움이 되게 될 것 같습니까? 차라리 뭐 상표권 방어하듯이 좀 방어를 해요. 너무 저질스러운 건 안 하겠다고, 못하게 하겠다고. 검열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을 팔아먹음에 있어 급이 안 되는 거는 우리끼리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전검열을 하겠다라고 그쪽 진영에서 하세요. 괜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원한 부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 부채 안 갚아도 되겠는데? 탕감해 준다는데? 부채가 오래되면 탕감을 해줘야지.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부채가 오래되면 탕감을 해야지. 언제까지 노무현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심어주려고 김현 의원이 노력하는 겁니까? 이제 노무현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일베 니들도 양지로 나와라. 니들이 그러면 더 공부해서 말 그대로 만약에 좋아 이 법안이 통과됐어. 그래서 일베들이 노력을 해. 조롱은 하되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조롱을 하는 거야. 숫자 0523을 안 쓰고 부엉이 바위를 안 쓰고 노무노무를 안 쓰고 돌려서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노무현에 대한 조롱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를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걸 왜 하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이 언제부터 노무현의 그 눈물의 타올을 여기서 뒤집어 쓰고 생활을 해왔으며 노무현을 위해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자기의 권력으로 그게 다 공금이야. 공금. 자, 그냥 국회의원들 뭐 하면 왜 욕을 하냐면 다 돈이야. 지 돈이 아니야. 근데 세금이야. 요 최근에 혼탁한 당내의 헤게모니 싸움과 유시민 작가의 멘트와 여러 가지의 온라인상의 허접함의 대창궐 이런 속에서 자기의 지분이 사라진 것을 우려했던 김현 의원과 그 똘바니 일당들의 작품이 아닌가. 하지만 이 작품은 조롱으로 끝날 것 같다. 시민들이 얼마나 웃겨 보이면 이런 걸 했을까. 시민들의 냅둬도 되는 자정작용을 시민들이 얼마나 웃어 보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또 길게 했네. 이거 진짜 짧게 하고 원래는 유시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유시민 이야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맨날 하다 보니까는 맨날 민주당만 얘기하네.